미국 달러의 시대는 뭐랄까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위상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과연 미국 달러는 영원히 세계 경제의 왕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렇게 예측을 내놨어요. 앞으로 30년에서 40년. 어떻게 보면 긴 시간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원하지는 않다는 명확한 시한을 딱 정해준 셈이죠. 그럼 이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 달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세계의 화폐가 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핵심 개념은 바로 이 기축 통화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전 세계 국가들이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금고에 돈을 쌓아두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돈이 제일 믿음직스러워 하면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돈, 그게 바로 기축 통화입니다. 모든 돈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첫째, 계산 단위로서 이 커피가 5,000원이다 이렇게 가격을 매기고요. 둘째, 교환의 매개로서 그 5,000원을 내고 커피를 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월급 받아서 저축도 하고요. 기축통화는 이 모든 기능을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달러의 시대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바로 80여 년 전 이 브레턴우즈 협정에서 시작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세계 경제를 다시 세우려고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국제 거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달러의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이제부터는 동전의 양면을 좀 들여다볼게요. 달러 중심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선 과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네요. 무역이나 투자가 엄청나게 편리해진다는 건 정말 큰 이점이죠. 하지만 그 대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통화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결국 미국 경제 상황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엔 시각을 확 바꿔서 미국 입장을 한번 볼게요.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 이게 마냥 좋기만 할까요? 사실 이건 미국에게 특권인 동시에 스스로를 가두는 황금 세 장 같은 거거든요. 미국은 정말 엄청난 특권을 누립니다. 외환위기 걱정 없이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리고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품을 마음껏 즐기죠. 하지만 그 대가로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훨씬 많은, 즉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고요. 와,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으로 한 700원 정도 들여서 100달러 지폐 한 장을 찍어내면 전 세계가 그 종이 한 장을 얻으려고 실제 가치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화폐를 찍어내면서 얻는 어마어마한 이익, 세뉴라지 효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달러의 지위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금 보유량, 아주 투명하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그리고 그 엄청난 무역 적자를 버텨낼 수 있는 경제 체력과 신뢰도까지. 이 5가지 기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세계의 신뢰를 얻는 데는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외부의 도전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압력 때문에 스스로 기축통화국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아니, 왜 스스로 포기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값싼 수입품을 즐기는 그 대가로 달러의 글로벌한 역할이 결국 미국 내 제조업을 텅 비게 만들고 평범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미국 우선주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해외 문제에 쓸 돈 있으면 우리 도로랑 다리나 고쳐라. 사라진 우리 공장, 우리 일자리 다시 되찾아달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는 겁니다.
기축통화 지위가 오히려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도전자 때문에 왕좌에서 밀려나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전자는 역시 중국의 디지털 위환화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거대한 중국 경제를 등에 업고 있고요. 또 미국의 금융망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 간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어요. 이건 정말 큰 장점이죠.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정부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된다는 점.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많은 국가들에게는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일 겁니다. 자, 또 다른 유형의 도전자는 비트코인 같은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나 중앙은행이 통제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국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건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너무 불안정해요. 오늘 100만 원이었던 가치가 내일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월급을 받고 물건값을 치르겠어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던 엘살바도르의 사례는 아직까지는 실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도전자는 구글이나 스타벅스 같은 고대한 글로벌 기업이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이들의 잠재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특히 수많은 충성 고객을 확보한 스타벅스 포인트 시스템은 다크호스로 꼽히기도 하죠. 그런데 민간 기업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깨지기 쉽습니다. 한때 1코인이 항상 1달러 가치를 유지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 USDC조차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보유 자산이 발행액의 61%밖에 안 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딱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달러라는 낡은 왕자에는 분명히 금이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왕관을 물려받겠다고 나선 도전자들은 아직 왕이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달러라는 절대 강자가 사라진다면 그 세상은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혼돈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넘치는 자유의 시대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